오늘 이제 실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분류하는 거, 실수 분류, 정수 분류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그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막 중요하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막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산에 있어서 이 정도 계산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근호에 대한 오늘 심층적인 연구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들아, A의 제곱근이 뭐죠? A의 제곱근 이렇게 줍니다.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요. A의 제곱근이 정의가 뭐지? 일단은 너희가 일단 이걸 구분할 수 있나요? 제곱근 A라고 하는 거랑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나요? 이 얘기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뭔가 지금 순서상 그냥 A의 제곱근이라고 써 있는 거랑 그다음에 제곱근 A 이렇게 써 있는 거. 근데 얘랑 얘를 은근히 은근히 구분할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여기 얘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입니다. 이게 A의 제곱근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 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X를 제곱했더니 A가 됐어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곱근 A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는 그 한국말로 영어로 쓰면 걔가 뭐냐면 루트예요, 루트. 제곱근 루트라고 쓰면 돼요. 루트 A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제곱근 A는 루트 A라고 읽으면 되고 루트 A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루트 A 그냥 요거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 제곱근 A는 루트 A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의 자체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라고 했는데 이게 왜 처음에 튀어나왔을까? 여기는 이런 거를 왜 처음에 사용했을까를 잠깐만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X가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 얘를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1이 되는 X가 궁금했어. 그럼 X는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X가 제곱했는데 거기가 4였어. 그럼 X는 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X를 제곱했는데 거기가 뭐 2가 되는 수가 궁금했단 거야. 오케이? 그럼 그 X 값은 당연히 1과 2 사이에 있는 수였을 거니까 1점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쉬웠어. 들어오세요. 이 수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수인지 내가 끝까지 잘 계산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 정도를 내가 제곱을 해봤어. 그랬더니 거기는 2보다 조금 안 돼. 그래서 1.4에다가 1 정도 해가지고 또 제곱을 해봤어. 그랬더니 또 2보다 조금 안 돼. 그럼 1.2를 제곱해봤어. 그랬더니 2보다 좀 더 커졌어.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1.41 뭐 1 정도를 또 제곱해봤어. 또 2보다 조금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을 하나씩 한 땀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2가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계산해 보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1.414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무한히 가도 결국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실패. 여기는 얘는 이런 수는 내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제곱해서 여기다 원래 이런 수가 있었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뭐 하자? 기호화 시켜버리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기호화 시켜버리자라고 해서 우리 루트 2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제곱한 건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이건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한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루트 기호의 탄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는 이미 있잖아. 이 루트라는 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숫자야.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숫자야라고 인식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는 거 하나의 숫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게 이제 숫자가 아니죠. 쟤는 기호입니다. 그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를 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얘는 실제로 1.7 얼마 되는 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들어서 사람은 이 무리수라는 걸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리수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기호로 만들어져 있어. 왜냐면 거기 있는 걔를 표현할 방법이 기호밖에 없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호가 뭐죠? 파이.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지름이랑 원의 둘레 B를 원주율 3.14 얼마 그걸 파이라고 그냥 기호화 시켜버렸죠. 파이 자체를 우리가 어떤 숫자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파이라고 하는 게 3. 얼마 되는 수야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마찬가지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거는 기호예요, 기호. 그러니까 이 기호를 가지고 뭔가 수를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이 기호의 성질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가 됩니다? 루트 AB가 됩니다. 그다음 루트 A 제곱 B라고 하는 건 A 루트 B가 됩니다. 이건 뭐야? 여기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는데 안에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두 개는 하나로 빠져나갈 수 있어 A가 됩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분모의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 쪽으로 빠져나가서 B 루트 A가 됩니다. 이런 계산을 우리는 중학교 때 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조금 더 할 거냐면 세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곱근이었는데 A의 세제곱근. 그럼 얘는 정의가 뭐겠어? 일단 첫 번째 정의가. 얘는 당연히 세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X를 세제곱해서 걔가 A가 되는 그런 수 중에서 실수인 게 있고 허수인 게 있거든. 근데 허수는 지금 아직 안 배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가 실수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실수가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제곱근 A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얘도 루트 해가지고 A라고 했으면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 얘는 그냥 단순히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2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냥 안 쓰는 거지. 하도 많이 쓰니까 귀찮으니까. 세제곱근 A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거기 있는 걔가 다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세제곱근 A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그죠? 얘도 무리수일 수도 있잖아. 유리수일 수도 있지만 무리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기호화 시킨 거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보면 좋겠다가 첫 번째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보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 2라고 하고요. 양수 A의 제곱근 중에는 양수를 루트 A, 음수를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낸다. 그 두 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지. 얘의 근이 이거였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원래는 A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거든.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인 건 1개가 있으면 이것을 세제곱근 A라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호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뜻은 뭐야?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라는 뜻인 거야.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당연히 뭐 하면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잡다한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봐봐. 첫 번째로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곱근 가지고 계산하는 것. 잘 할 수 있어 이제. 루트 12 보면서 여기는 얘가 2루트 3이에요. 여기는 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1초 이상 걸린다면 우리는 중학교를 안 나온 거야.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계산이 된다. 이런 말 좀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이런 계산들을 우리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잖아. 어떻게 사실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우리는 와 이게 뭐야? 그럼 얘는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이야.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에다 곱하기 루트 3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니까 2니까 루트 3이야. 얘는 2루트 3이야. 원래는 이렇게 계산했었다고. 기억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 너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선 굉장히 옛날 얘기라서 사실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너희는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왔을 거라고. 그런데 많이 해보다 보니까 여기는 얘가 4 곱하기 3이네. 그러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2로 나갈 수 있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세제곱근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에다가 54가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3의 세제곱에다 곱하기 2예요. 27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여기는 세제곱근
3의 세제곱에다 곱하기 세제곱근 2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긴 얘가 세제곱한 거니까 아 얘는 3이구나. 얘는 세제곱근 2구나. 이렇게 먼저 처음에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겠어? 여기는 얘는 지금 27 곱하기 2였으니까 3이 3개나 들어있네. 3이 3개 들어있으니까 3은 하나로 나갈 수 있겠네. 3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학 1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n제곱근 이런 걸 배우거든. 여기 n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라고 해서 얘는 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학 1에서 처음 배우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이런 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애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려면 이 세제곱근에 대한 뭘 알아야겠어? 성질을 알아야겠죠.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얘들아. 루트에다가 a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는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랑 똑같은 거지. 여기서 절대값이 붙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봐.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국 해주고 싶었던 게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양수는 양수대로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여기 만약에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냥 a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 있었다면 얘를 제곱함으로써 뭘 만들 수 있어? 양수로 만들 수 있잖아.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다시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는 절대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똑같은 얘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세제곱근 해서 a의 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단순히 a가 됩니다. 이유를 알겠죠? 왜? 얘는 제곱을 했으니까 음수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세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세제곱을 해버리면 어때? 음수는 세제곱해도 여전히 음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양수로 바뀌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부호 그대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지금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죠?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댔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그지? 물론 이제 다음 단은 복소수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음수가 들어가는 것도 배우게 되거든. 근데 일단 그 전에 여기는 얘는 그럼 음수가 들어가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가능해요. 왜냐면 봐봐. 지웠어? 언제 지웠어? 다시 제곱근의 정의가 뭐라고?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단 말이야. 근데 실수 중에서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됐던 거야. 그죠? 그런데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세제곱근이라면 요거라며.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세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니? 가능하잖아. 그지? 얘는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 걔를 세제곱하고 세제곱근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2였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런 건 어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요거의 세제곱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떨까?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얘는 너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정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얘를 세제곱근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요렇게 해주고 곱하기 세제곱근의 2의 세제곱이었어. 이렇게 바꿔도 괜찮잖아. 식 자체를. 그럼 여기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요거는 요게 된다, 요거는 요게 된다.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반대로 얘들아 그러면 루트 a를 제곱한 거랑 루트 a의 제곱 이건 서로 다른 거야. 맞아요? 왜? 이건 뭐야? a잖아. 이건 뭐야? 절대값 a거든. 이해돼요? 얘는 왜? 원래 정의에 따라서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어. 이거 전체 제곱을 하면 걔는 a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는 절대값 이런 거 안 붙어요. 얘는 그냥 a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a의 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건 얘는 절대값 a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얘 자체는 지금 양수여야 하니까 지금 의미상, 그지? 근데 조금 지나서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는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얘는 얘고요. 얘는 얘입니다.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세제곱근 A가 있어. 이거 전체 세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되는 거 이건 정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얘는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히 A가 됩니다라고 첫 번째 성질. 그러니까 세 개가 됐을 때 튀어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첫 번째 성질로 가져가면 좋겠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루트에서 그냥 제곱근에서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됐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 세제곱근 A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라는 소리인데 세제곱근 얘는 그럼 A 곱하기 A가 되면서 세제곱근 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의 성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성질을 갖는 소리. 얘랑 얘랑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갖는구나. 세제곱근과 제곱근은 저런 계산 법칙들이 있구나. 이 정도를 일단 기억해 놓고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보기 1번 문제 보세요. 다음을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 2-루트 5랑 똑같은 거야. 빨리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예,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딱 봤더니 얘는 절대값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잖아. 그지? 그럼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내가 변형할 수 있겠지.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도했어요. 얘를 이렇게 변형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목적이 있었어. 무슨 목적이었을까?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고 싶었어. 이해돼요? 그래야 얘가 양수라는 걸 알 테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3 더하면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겠지. 양수라는 소리네.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절대값 얘를 뭐라고 할 거야? x 다시. 여기서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 씌우라고 했어 라고 해서 절대값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제곱, 루트의 뭔가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절대값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얘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 통째로가 갑자기 절대값이 바뀌는 거는 루트 a가 갑자기 절대값 a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이건 당연히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아니고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x-y 전체 제곱의 루트니까.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x-y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가 더 컸다면 얘는 x 빼기 y였고요. x가 더 작았다면 여기는 얘는 y 빼기 x였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써줄 때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x 빼기 y고요. x가 y보다 작았을 때는 얘는 y 빼기 x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근데 얘가 뭐야? 얘가 절대값 x-2잖아. 더하기 얘가 뭐야? 절대값 2-x인데 얘도 여전히 x-2라고 써도 괜찮지.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배의 절대값 x-2가 되는 건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양수인 게 확정. 그럼 여기 얘는 2배의 x-2가 되는군요.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비슷한 걸로 이제 세제곱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1번부터. 자,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볼까? 얘는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4 전체 세제곱으로 바라보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얘가 보니까 x-y 전체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얘는 단순하게 x-y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바라볼까?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a제곱 전체 세제곱이야.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겠다. 그지?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이런 이야기들. 다음
분모에 유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리화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좀 정확하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 유리화해 주세요. 당연히 루트 A 곱하고, 이런 거 유리화해 주세요. 루트 A 빼기 루트 B를 분모부자에 곱하고, 이런 거 유리화해 주세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분모부자에 곱하고, 이런 식으로 유리화라는 걸 하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유리화를 할 때 저 방법밖에 없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일단 봐봐. 여기 루트 3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어. 이거분에 뭐 3이 있었다. 이렇게 줘졌어. 여기는 얘를 유리화를 해달래.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통분이나 그런 계산할 때 좀 편하자고 유리화라는 걸 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유리화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결국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얘가 제곱이 돼야. 또 여기는 얘가 뭐가 돼야? 여전히 제곱이 돼야지 유리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제곱으로 만들고 얘도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걸 통째로 제곱을 해버리면은 얘는 제곱이 되고 얘는 제곱이 되지만 가운데는 뭐가 돼? 또 루트 6이 나오지. 맞아?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딱 제곱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당연히 A 빼기 B랑 A 더하기 B랑 이게 뭐가 된다? 이게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는 얘는 얘라고 생각하고 얘를 분모부자에 곱해주는 거. 얘가 플러스였으면 얘라고 생각하고 얘를 분모부자에 곱해줘서 유리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하게 루트 3분의 3을 요거를 유리화하는 거랑 요걸 유리화하는 거는 방법이 어때? 다른 거야. 얘는 단순하게 그냥 얘를 제곱하면 좋겠으니까 루트 3을 그냥 곱해주면 끝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유리화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온 얘기가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세제곱근 뭐 4가 있었어. 마이너스 세제곱근 2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뭐 해달라? 유리화를 해달라 라는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여전히 기호잖아. 얘는 세제곱해서 4가 되는 실수고 얘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란 말이야. 얘는 다 무리수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켜주려면 여기는 얘를 뭐 해줘야? 세제곱을 해줘야. 얘도 여전히 세제곱을 해줘야 유리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세제곱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순수하게 얘네들만 세제곱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A 빼기 B가 있었을 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을 곱해주면 걔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과, 그죠? 또 A 더하기 B가 있었을 때는 얘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순하게 뭘 해줄 거야? 여기다가 세제곱근 4 전체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세제곱근 2의 전체 제곱, 이거를 분모분자에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얘를 세제곱하고 얘를 세제곱해서 하나의 유리수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리화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되게 뭔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얘랑 짝꿍인 얘를 분모분자에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얘랑 짝꿍인 얘를 분모분자에 곱해주면서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봐봐. 지금 세제곱근 4에 전체 제곱에 더하기 세제곱근 4에 곱하기 세제곱근 2에다가 더하기 세제곱근 2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걸 난 현재 계산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이해돼요? 분모는 지금 얘 세제곱 빼기 얘 세제곱이니까 4 빼기 2해서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계산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뜻이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뭘까? 얘는 어차피 여기는 얘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죠? 들어가도 되고. 그럼 얘는 세제곱근 4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플러스 여기는 얘랑 곱해줘도 되고, 그럼 세제곱근 8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는 얘는 세제곱근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안 보인다. 다시 세제곱근 8에다가 더하기 세제곱근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거 4개나 있잖아. 4개나 있으니까 3개가 되면 하나로 나갈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가 3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2가 되는 거고 여긴 얘는 그냥 그대로 세제곱근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2로 나눠준 게 답이구나. 유리화 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유리화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얘를 그냥 그 말뜻 그대로 그냥 얘를 곱할 거야 라고 외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곱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유리화해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 두 번째 얘기겠다. 그치? 두 번째 얘기. 넘어가서. 그래서 다음을 유리화해주세요. 이거 세 개 있어. 이건 지금 너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게 한번 해보자. 일단 요거 같이 한번 너희가 제대로 잘 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봐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세제곱근 49라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위에다만 쓰자. 위에다만 세제곱근 49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제곱근 21 이렇게 써주고 세제곱근 9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밑에 똑같으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 7 빼기 3이 되면서 4가 되면서 얘랑 약분되면서 여기 2 해서 요렇게가 답이야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이제 처음이니까 좀 어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잠깐 하고선 또 안 할 거야. 그러다 이제 수학 1까지는 계속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제곱근 계산이 잘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넘어가도 좋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넘어가도 좋습니다. 어차피 수학 1에서 되게 자세하게 빡세게 할 테니까. 알겠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근호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얘기는 이제 이중근호라는 거예요. 이중근호라는 것도 완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교육 과정에선 빠진 과정이긴 하지만 얘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중근호의 개념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종종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맨날 그거 막혀가지고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 극복해놓고 정복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은 많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이런 얘기를 그냥 내가 안 하는 게 낫겠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공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이중근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호 안에. 그러니까 루트 안에 3 이렇게 들어가 있고 더하기 2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는 얘가 과연 뭐가 될까? 이런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루트 2에다가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이중근호를 풀어가지고 근호가 2개 있으니까 이중근호라고 부르고 걔를 풀어서 그냥 하나의 근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줄 수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쉽게 생각해봐. 얘가 되는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이거를 얘들아 제곱해봐. 이건 얘를 이렇게 제곱해봐. 이거 제곱하면 근호가 벗겨지면서 얘는 3 더하기 뭐가 되겠어? 2루트 2가 될 거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루트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좀 같아지는 거 바로 보이죠? 그지? 두 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는 얘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둘 다 양수거든. 일단 둘 다 양수니까 얘랑 이거 제곱한 거랑 사실 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거 전체의 제곱이랑 서로 당연히 같겠지. 이거 전개하면 얘가 될 거고 얘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양변에 내가 루트 이렇게 씌워가지고 서로 같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이중근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까?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 흐름만 잘 보면 돼. 여기 얘는 a 더하기 b죠. 여기 얘는 a 곱하기 b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루트하고 여기 안에 곱이 있어.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고 두 수의 합입니다. 두 수의 곱이고 두 수의 합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곱해서 얘 나오는 거랑 더해서 얘 나오는 걸, 곱해서 2 나오는 거랑 더해서 3 나오는 걸 찾아. 그럼 당연히 2랑 1이잖아. 눈에 딱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거기는 걔를 루트 2와 루트 1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얘들아 구조상 여기는 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는 얘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
왜 그런 거야? 나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그지? 얘를 전개한 결과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루트 a,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2는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이게 곱이 되는 거니까. 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얘가 빼기였다면 마찬가지 빼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똑같아. 얘 제곱하면 똑같아지는 거 똑같아.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얘가 빼기였을 때는 반드시 큰 거를 먼저 앞에 써줘야 돼. 왜냐면 이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딱 보자마자 얘가 빼기였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었을 때 빼기였어 라고 주어졌을 때 이거는 2랑 1이네 2랑 1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이랑 2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루트 1 빼기 루트 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반드시 얘는 큰 거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루트 2 빼기 루트 1이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를 봤을 때 이런 애를 너희가 앞으로 봤을 때 곱이랑 합을 가지고 이중분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좀 우리 윤서가 좀 많이 손해보는 날이겠네요. 그죠? 이거 수원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 오케이? 자, 조금만 참아요. 좀 이따 또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보자. 그래서 보기 4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봐봐. 항상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2가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그죠? 저기 2가 있어야 되는데 쟤는 2가 아니라 4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줄까?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안에다가. 맞아요?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7에다가 더하기 2 루트 뭐가 돼? 12가 돼. 이렇게 생각해주고 시작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야? 얘가 2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관찰. 얘는 곱, 얘는 합.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4 곱하기 3, 4 더하기 3.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4 더하기 루트 3.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항상 큰 거 먼저 써주는 것도 습관으로 들여놓으면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2를 꺼내서 앞으로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루트 9에서 마이너스 2 루트 해주면 얘가 뭐가 돼? 4가 나간 거니까 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지.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그지? 항상 곱합 이거니까 얘는 5, 4. 그지? 큰 거 먼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3번부터 좀 문제가 되지.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서 뭐 넘쳐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서 꺼내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꺼낼 수도 없어요. 그죠? 꺼낼 수도 없어. 그럼 저런 상황일 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루트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나는 지금 저기 반드시 2가 있어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기 2가 없으니까. 그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줄까? 어차피 식을 변형하는데 식을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 2를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루트 2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2 이렇게 곱한 거기다 루트 2를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럼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니까 얘랑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여기 2가 생겼네. 얘는 3 곱하기 1이고 3 더하기 1이네. 얘는 루트 3 빼기 1이겠네. 밑에는 루트 2였네. 유리화까지 해줄까?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 없으면 그런 모양을 너희가 채워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다음.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2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 3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는 일단은 정말 쓸데없는 여기는 얘는 일단 집어넣어야겠지 뭐. 그치? 일단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루트 2배 그다음 루트 2배를 해서 얘는 루트 2분의 뭐가? 루트 14 마이너스 2루트 45가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는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봤더니 95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루트 9 3이네. 3 마이너스 루트 5
얘를 루트 2배 한 거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아. 됐나요? 이중분호까지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오늘?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문제는 또 이렇게 쉽지는 않죠.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관점에서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식을 만들 거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봐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5-5번이야. x제곱 더하기 루트 2y,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루트 2x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저기서 지금 궁금한 게 뜬금없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가 궁금하고 뜬금없이 이런 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가 하나 팁으로 좀 가져갈 만한 얘기가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대칭식. 대칭식이라는 건 뭐냐면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고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처음 주어져 있는 정보랑 똑같은 식을 가지고 대칭식이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얘들아. 봐봐. 지금 x제곱 더하기 루트 2y는 루트 3이잖아.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루트 2x는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y를 넣고 여기다 x를 넣으면 이 식이 되고요. 여기다 x를 넣고 여기다 y를 넣으면 위의 식이 되니까 그냥 위에 아래 자리만 바뀐 것뿐이지 완전 똑같은 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완벽한 대칭성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라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대칭이 딱 돼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뭘 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지냐면 x 더하기 y라는 애랑 그 다음에 xy라는 애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합과 곱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진다. 이거는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팁으로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베이스를 뭘로 잡고 갈 거야? 합과 곱으로 생각의 베이스를 잡고 갈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소리고요. 곱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뭘 어떻게 하면 합을 구할 수 있을까? 일단 봐봐. 이 두 개의 식을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식을 선생님이 뺄 거예요. 오케이? 왜 빼는지 한번 잘 봐봐. 나는 이걸 보자마자 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뭘 가져? x-y를 갖고 x 더하기 y를 가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내가 인수분해해서 x-y를 묶어줘 버리면은 얘는 x 더하기 y-루트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x랑 y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일은 없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난 뭘 구할 수 있어? x 더하기 y가 루트 2다라는 이런 하나의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봐봐. 이렇게 두 개를 보고서 생각을 해본 거야. 빼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보고서 빼면 x 더하기 y가 나와라는 생각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한 번만 있잖아. 상황을 상상해봐. 오케이? 잘 봐봐. 어떻게 상상하냐면 얘에서 얘를 빼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더하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이따 해볼 거야. 빼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더니 요거 두 개 뺀 거니까 얘는 x 빼기 y와 x 더하기 y가 생기죠. 그치?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x 빼기 y가 생기겠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0이지.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x 빼기 y로 묶여버리고 x 더하기 y가 생기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분명히 x 빼기 y는 0이 아닐 테니까 그럼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보기 전에 미리 얻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선생님 다시 한번 이런 대칭식을 봤을 때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 똑같은 식을 봤을 때는 x 더하기 y랑 xy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더하는 상상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생기죠. 그 다음에 루트 2로 묶인 x 더하기 y가 생기네. 그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분명히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식에서 결과적으로 x 더하기 xy에 대한 식 두 개가 다 생기고 있지. 근데 나는 둘 중에 하나도 모르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지금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빼버리면은 다이렉트로 x 더하기 y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빼가지고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까 상상해봤던 다시 x 이거 두 개 더한 걸 가지고 생각해봐. 난 x 더하기 y랑 xy에 대한 식이 나올 텐데 거기서 x 더하기 y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xy를 구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죠? 나의 목적은 뭐니까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일단은 빼가지고 x 더하기 y를 구하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그 x 더하기 y를 가지고 xy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생각들을 내가 실제로 얘를 다 써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요. 써보지 않아도 한 번쯤 그냥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의 틀이 잡혔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다 작정이 잡힌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처음 딱 보자마자 뭐 한 거구나? 뺀 거구나. 그래서 x 더하기 y가 아까 뭐였지? 지워버렸네. 이게 뭐였니? 루트 2였나 보다. 그죠? 이렇게 하나 구해놨어.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 해봐. 그러면은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에다 더하기 루트 2배의 x 더하기 y에다가 여기 얘가 2루트 3이야. 라고 아예 대놓고 얘를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쓰죠. 왜? 내가 이용할 건 얘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거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이게 얼마나 그 힘든 이 시기에 샤프심도 아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계산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보고 쓰는 습관들을 미리미리 자꾸 들여주세요. 그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생각의 힘이 나중에 문제 전체를 놓고 전체를 해석하는 힘으로 바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계산력 파트예요. 계산력 파트.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저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선생님이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계산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계산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결과가 뭐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선생님은 계산력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이런 거 잘하는 게 계산력이 아니라 이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런 거를 미리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를 계산력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는 그걸 키우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야 돼. 그래야 흐름이 잡혀요. 왜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봐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단일 개념, 하나의 개념이 있어. 그러면 이 개념은 보통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요걸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일 조건으로 이거를 또 이걸로 만드는 것, 또 이거를 이걸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막 배울 거예요. 이렇게 수학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그러다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것도 배울 거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 이런 지금 다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다 이어갈 거거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얘를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너희가 처음 봤을 때 민규야 이런 문제를 너희가 처음 봤을 때 이런 조건이 있네. 그럼 나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거 만들면 답이겠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려면은 이 계산하기 전에 그 계산의 결과가 뭐가 되는지가 미리 눈에 선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게 완전히 선하게 잡혀있는 상황이어야지 이거 가지고 저거 만들고 저거 이러면 답 나오겠네 하고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수학 공부를 하면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 푸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 문제를 열심히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이 방향을 잡아놨어. 그러니까 다음 문제가 여기서 뭐 이걸 만드는 거였어. 그래서 열심히 풀어서 이걸 잡아놨어. 뭐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잡아놨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다 해봤는데 문제가 나중에 이거에서 이걸 만드는 게 문제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선생님 나는 이렇게 가는 건 배웠고 이렇게 가는 건 배웠는데 이 문제는 안 풀어봤어요가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안 풀어봤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어때? 억울하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하나의 그 개념을 익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개념에는 분명히 계산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을 포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게 너희가 지금 이 방학 때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습하면서 여러 개념들을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라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무리수 얘기하다가 그지? 이런 계산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까지 가버렸네.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보면서 선생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랑 이걸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얘랑 얘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랑 딱 보고서 대칭식이니까 얘는 대칭식이니까 나는 x 더하기 y랑 xy를 목표로 계산할 거야. 오케이? 그 목표를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해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빼볼까? 더 해볼까?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먼저 해보는 거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얘들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충 어떤 조건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랑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해봤더니 나왔네. 내가 뭔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봤더니 뭔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서 답을 딱 써도 이렇게 맞았대. 그럼 아싸 개이득하면서 넘어가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너희가 개념을 알고 푼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진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맞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았다고 이건 내가 푼 거니까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작전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풀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갖추는 게 고등수학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가끔씩 이런 잔소리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잔소리를 할 때 잘 한번 새겨 들어봐봐. 알겠죠?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는 사실상 결론은 다 똑같아. 매번 주제는 다르고 매번 뭐 얘기는 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다 똑같아. 결국 내 생각 가지고 풀자. 내 생각 가지고 하자. 개념을 잡아놓고 내 생각 갖다 하자. 이게 선생님이 너희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알겠죠? 그러려면은 진짜 여태까지 너희가 공부하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3주 동안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바뀌려면 진짜 끝도 없이 안 바뀔 수 있고 바뀔 거면 한순간에 확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 의지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다시 가봅시다. 자 봐봐. 여기서 여긴 얘가 지금 루트 2였으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y고요. 여긴 얘도 2가 되겠네. 더하기 2. 얘가 2루트 3이니까 이거 넘어갈까? 그럼 얘는 4에서 이거 뺀 거고 2로 나눠줄 거니까 2 빼기 루트 3이 xy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y 구했어. 루트 2였어. xy 구했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있잖아. 왜 선생님이 이런 거 구해놓으면 편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칭식이거든. 그럼 저 식들을 변형해 놓으면 전부 다 x 더하기 y랑 xy로 다 변형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1번 문제 봐봐. 저건 뭐 당연히 그냥 통분만 하면 끝나잖아.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그지? 그럼 얘는 xy분의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바꾸면 끝나는 거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때요? 통분합니다. x제곱 더하기 1, y제곱 더하기 1 요거 분해. 얘는 y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y x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제곱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분의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들이 전부 다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 가지고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대칭식일 때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개이득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합과 곱에 대한 관계는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못했던 것도 사실은 합과 곱일 수도 있어.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는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지 않니? 곱셈공식 변형도 다 합과 곱의 관계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복소수에서도 켤레복소수에서도 켤레복소수의 합,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 곱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나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5-6번 문제 보자. 굉장히 끔찍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잘 봐봐. 일단은 이거였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오케이? 저거였을 때 쟤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너희가 드는 생각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그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해 공식을 집어넣으면 근 자체가 되게 거지같이 나오겠죠. 그 거지같이 나온 걸 4제곱까지 하려니 어때? 완전 빡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일단 써줘요.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나는 뜬금없이 있잖아. 얘를 이렇게 나눴어. 얘를 나눌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누는지 한번 결과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일단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에다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에다 더하기 x제곱이잖아. 뺍니다. 그럼 얘는 x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5야. 그럼 더하기 x 하나 달아줄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또 뺄 거야. 얘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6x 플러스 5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 달아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잘 봐봐. 선생님이 항등식 쪽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되게 편해진다고 했었지. 난 애시당초 목표가 뭐였냐면 이 식을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변형하고 싶었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얘가 빵이니까. 맞아요? 얘가 빵이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얘가 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빵이니까 이만큼을 무시해도 괜찮아지는 거잖아. 결국은 여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얘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 근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얘를 가지고 지금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의 형, 이 복잡한 이 식의 형태를 내가 어떻게 바꿔놓으면 이 상황이 되게 편하게 바뀌는구나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젠 알잖아, 너희도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미 알고 있다면, 그냥 이거로 나눠버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쉬워지겠지. 이해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학을 자꾸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게 편해진다라는 거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자, 여기서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럼 분명히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얘기인데, 그죠? 여전히 싫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았니? 여기서도? 얘도 어차피 근해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넣기 싫어서 그렇게 했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도 아까처럼 해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준비물로 필요해? 이렇게 2차식이 준비물로 하나 필요하지. 맞아요? 그럼 잘 봐봐. x 더하기 2 다시 x는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얘를 가지고 그럼 우리 뭘 만드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쟤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드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슉 넘겨. x-2야. 얘가 루트 3이야. 양변 제곱할까? x-2의 제곱 3이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나왔네. 아까 그 식 똑같이 나왔네. 이해돼요? 됐나요? 되니?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만약에 결과가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나온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찾는 거 있잖아.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반대로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에요 라는 이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얘의 근을 찾는 거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거꾸로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있어. 그게 이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를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어차피 3이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겨주면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방정식을 찾는 방법. 이거를 뒤집어 놓고 양변 제곱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방정식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전히 똑같죠. 여기는 얘를, 여기는 어디 갔어? 여기는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형태로 표현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봐봐. 그래서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갈게. 차수 내리기. 이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이름을 좀 붙여놨어. 차수 내리기라고.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처럼 이렇게 요건 0 이렇게 해서 나한테 2차 방정식을 하나 줘요. 이렇게 줬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봐봐. x제곱은 4x 마이너스 1이지. 됐어? x제곱은 4x 마이너스 1이지. 이 식 자체로 이미 차수를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거야.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차식을 1차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2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섭섭하잖아. 그래서 x를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x 세제곱은 뭐가 돼? 4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럼 3차식은 몇 차로? 2차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고 그 2차를 다시 집어넣어주면 얘는 4에다가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되면서 16이니까 15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3차도 몇 차로? 1차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다시 4차까지 궁금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다시 한번 x 곱해서 15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이 여전히 뭐였어? 얘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15에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거든. 오케이? 그럼 60에서 4 뺀 거니까 56x인가요? 마이너스 15다. 라고 해서 4차식도 여전히 몇 차로? 1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준비물로 2차 방정식 하나만 주잖아? 그럼 나는 몇 차든 상관없이 전부 다 1차로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고 정리해버리면 얘가 싹 다 몇 차식으로 바뀌겠어? 1차식으로 싹 바뀌겠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숫자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불편하죠?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차수 내리기를 이렇게 시도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쉬운 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고 할까? x세제곱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 같은 게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이게 궁금했어. 이걸 줬고 이게 궁금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는 요 형태 있잖아. 요 형태가 여기는 요 형태랑 되게 유사하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 x 하나만 곱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x네. 이렇게 바로 되게 쉽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차수를 한 번에 뚝 떨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무턱대고 다 이렇게 틀 맞춰가지고 탁탁탁 집어넣으면 오히려 불편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어? 처음에 했듯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태를 변형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너희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저렇게도 차수를 내릴 수 있고 저렇게도 차수를 내릴 수 있구나.
오케이?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이건 좀 패스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풀고 싶으면 이거 하나 넘겨놓고 양변 세제곱하면 깔끔하게 식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제곱 관련된 식은 풀어도 되고 사실 안 풀어도 돼. 지금 당장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물론 이제 수원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산력을 좀 더 강화해놓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제곱 관련된 식도 다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세제곱근 관련된 식도. 넘어가고요. 다음 5-7번 문제로 가보자. 보자. 아이고, 이번엔 뭐 3중분호네요. 그죠? 3중분호가 들어가 있어. 이런 거는 그냥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 더하기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거의 8배 한 거니까 8 루트 2 더하기 8이 되겠지. 그래서 10 더한 거니까 18 더하기 8 루트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4를 집어 넣을 거니까 4 집어넣으면 16으로 들어가죠. 2 루트 32 더하기 18 루트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16 곱하기 2, 16 더하기 2니까 4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3중분호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분, 소수분을 x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1점 얼마잖아. 그죠? 1점 얼마, 1점 얼마, 4점 얼마. 아니, 그러니까 4니까 5점 얼마가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5를 빼버려야 소수부분이겠죠? 5를 빼버렸으니까 x 값은 뭐가 되겠어? 루트 2 빼기 1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x 더하기 1이 얼마라는 소리고 루트 2라는 소리고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뭐니까 2니까 x제곱 더하기 2x가 뭐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지. 선생님이 여기서 멈췄어. 여기서 멈췄어. 이유는 주어진 식들이 다 저런 모양이었으니까. 그지? 그냥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풀면 되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식은 뭐가 되겠어? 루트 해가지고 어디 갔어?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2 더하기 1이 되면서 여기는 얘는 일단은 이거 먼저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유리화 시켜주면은 루트에 뭐가 되냐면 그냥 루트 2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막 다 계산하지 마, 얘들아. 어차피 여기다 루트 2 더하기 1 곱할 거고 루트 2 더하기 1 곱할 거잖아. 그럼 여기는 밑에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전개하고 있어요, 또 이거를. 전개하지 마. 왜냐면 이거 제곱의 루트인데 뭐하러 전개하고 있어. 어차피 이거 이렇게 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루트 2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5-8번. 세제곱근 관련된 이야기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1번만 풀어주고 넘어갈게. 보자. 일단 여기서 xy를 곱해주세요. 이거랑 이거 곱해주세요니까 xy 그럼 얘는 세제곱근에 뭐가 돼? 얘랑 얘 곱한 거야. 7제곱 49 5루트 2제곱 50 뺀 거니까 얘는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1이 되네.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왜냐면 얘를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xy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달라. 이거 세제곱하면 뭐야? 7 플러스 5루트 2잖아. 세제곱하면 뭐야? 7 마이너스 5루트 2잖아. 그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두 개 더. 요거는 얼마가 된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뭐가 된다? 1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얘들아 이거랑 이걸 알았잖아. 이거랑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구나. 얘도 그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런 흐름들만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요. 다 합과 곱 얘기.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무리수 상등 이야기입니다. 무리수 상등. 자,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은 좀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이름도 무리수 상등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수 상등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무리수 상등.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다음 단원 넘어가서 복소수 들어간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무리수 상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해요. 그냥 우리 항등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되는데 여기가 유리수야. 여기 그냥 유리수인데 얘가 무리수라는 확정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가 결론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 다시 봐봐. 얘랑 얘랑 서로 같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고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마치 항등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왜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루트 2가 하나 있었어. 여기다가 몇 배를 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A랑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루트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를 해주면은 0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A랑 B가 전부 다 유리수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였잖아.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가 유리수니까 여기는 얘도 유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뭐야? 현재 무리수잖아. 그럼 무리수에다 뭘 곱했을 때 유리수가 되려면 그 곱하는 값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래서 A는 0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B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조건으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A, B 값은 내가 0, 0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유리수라는 A랑 B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깔려버리잖아.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얘는 0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죠. 루트 2에다가 A 더하기 3은 3루트 2 더하기 B야.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고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였을 때? A랑 B가 유리수였을 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1번, 2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요 얘기. A, B, C가 유리수고 여기는 얘가 무리수라는 확정이 있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루트 M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무리수니? 그건 아니잖아. 루트 4는 유리수예요. 그죠? 루트 3, 루트 5 이런 것처럼 완전히 무리수라는 확정이 있었을 때는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 그럼 무리수 상등을 쓰면 장점이 뭐예요?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쓰면 장점이 뭘까?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장점은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식을 가지고 2개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식을 가지고 2개로 뻥튀기 할 수 있어. 그게 무리수 상등의 장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괜히 준 게 아니고 이 조건이 있어야만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 하나의 식만 가지고도 2개로 뻥튀기가 되니까 우리는 문자가 2개까지 하나의 저식으로 문자 2개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얘가 유리수고요. 무리수였을 때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A, B가 유리수였을 땐 당연히 0, 0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유리수 상등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려 있잖아. 무려 A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더하기 7은 해가지고 5 루트 2 마이너스 B 루트 3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A, B, C가 유리수다라는 정보가 깔려버리면 이 식 하나로 나는 무려 3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은 식을 뻥튀기 하는 역할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야. 분명히 나한테 식 하나 주고서 이 식 하나 딱 떨렁 주고서는 2개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상황을 보니까 루트 2, 루트 2, 루트 2. 얘는 루트 2를 가지고 잘 정리해주면은 무리수 상등 개념 가지고 식을 2개로 뻥튀기 할 수 있는 상황이네. 왜? 여기서 x, y가 뭐라고 줬으니까? 유리수라고 줬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식 2개로 뻥튀기 된 걸 가지고 잘 연립해주면 x랑 y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고 여기다가 유리화 시켜주고 유리화 시켜준 다음에 잘 정리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보고서 유리수 상등.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이거 되게 어려워. 문자가 벌써 몇 개야? 1개, 2개, 3개가 있단 말이야. 그죠? 1개, 2개, 3개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거랑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있는 거 싹 다 묶어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네. 얘가 5라는 소리고. 그다음 루트 3에 있는 거 x 더하기 y 더하기 z네. 얘가 3이란 소리고. 이거 두 개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리수 상등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얘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다면 절대 쓸 수 없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오케이? 다음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x에 관한 다항식 여기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고 x-1 플러스 루트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똑같죠. 어차피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나머지 정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기는 얘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네.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8이야. 라고 이렇게 식 하나 얻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빵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실제로 여기 얘를 집어넣어요 라고 해서 열심히 잘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무리수 상등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왜? 루트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b, c가 뭐랬어? 유리수라고 줬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요거 집어넣은 거에서 식이 몇 개 나오겠네? 2개 나오겠네? 그러면 문자 3개, 식 3개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넣기 싫잖아 우리. 그지?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너라고 하고 있어. 실제 밑에 해설 보면 너라고 하고 있어. 근데 잘 봐.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식을 한번 좀 변형해 볼까 해요. 나는 얘를 넣고 싶어. 얘를 넣고 싶은데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는 좀 없었으면 좋겠지 않니? 그지? 얘가 없어지면 너무나 땡큐겠지만 얘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얘 정도는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항식을 있잖아 얘들아. x-1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 거에다가 얘를 넣으면 어때? 훨씬 편해지겠죠. 이해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배웠어?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잖아.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막 써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 1이랑 A랑 B랑 C랑 있는데 여기는 얘를 먼저 뭘 가지고? 1 가지고 1이랑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일단 얘가 0이다. 이게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8이었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얘를 한 번 더 1을 가지고 해주면 그럼 얘는 1 A 더하기 2 A 더하기 2 2A 더하기 B 더하기 3 한 번 더 이거지. 한 번 더 1 A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저기는 저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1 먼저 달아주고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3에 x-1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3에 x-1 나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에다가 여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어때? 너무 행복하겠죠. 아까 저기는 쟤를 집어넣은 거보다. 맞아요? 이렇게 있잖아. 식을 보면서 그 식을 너희 마음대로 또 잔소리 너희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할 거다. 얘를 넣기가 싫다. 일단 이게 먼저.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 계산을 되게 못해요. 계산을 되게 못하는 편이야. 수학 선생님 치고 계산 진짜 잘 틀려요. 되게 잘 틀립니다. 산수를 진짜 못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이 되게 강한 의지로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선 나는 계산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비추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명히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이거 집어넣으면 분명히 100% 계산 실수할 것 같거든. 쫄려.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여기는 얘를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계산 실수 이 정도는 안 할 자신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편한 방법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야. 오케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잘하는 거는 의미 없어, 얘들아. 계산을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계산기가 다 해주잖아, 계산. 그지? 우리 계산기라고 하는 그 좋은 기계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들은 다 계산기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계산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나요? 그런 걸 연구하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개념을 배운다는 거는 자, 잠깐만. 너희들 되게 큰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수학에서 하나의 개념을 배운다는 건 우리한테 되게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그죠? 왜? 그냥 되게 괴롭잖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되게 괴롭잖아.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개념들은 사실 왜 배울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우리한테 계산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었을까? 사실은. 그지 않니? 우리가 배우는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게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려는 거였어. 사실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불편해. 나는 그냥 계산할래. 암산할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상황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네. 편하게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수학이니까 그렇게 하나씩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잘 익히는 그 단원이 이쪽 파트, 그러니까 수학 상입니다. 너희들 수학 상은 진짜 빠삭하게 잘해줘야 돼.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지금 들어가는 윤서한테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수학 상 얘기해요. 그죠? 수학 상에서 무슨 개념입니다. 수학 상에서 무슨 개념, 수학 하에서 무슨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를 수학 1, 2 막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너희가 배우고 있는 것도 몇 번 나왔어. 이게 나머지 정리죠, 뭐 인수 정리죠, 이러면서. 오케이? 근데 그런 개념들이 계속 쓰이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되게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해. 수학 상하가 그래서 고등 수학을 좌우해요. 수학 상하를 진짜 빠삭하게 공부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수학 1 어렵대요. 근데 그거는 수학 상하를 정말 제대로 마스터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수학 2 어렵대요. 아니야. 수학 상하가 선생님 생각에 훨씬 더 어려워요. 수학 상하를 제대로 잡아놓잖아? 그럼 수학 1이랑 수학 2는 되게 쉬워. 오케이? 그래서 수학 상하를 제대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